일상에서만 비밀로 들여다보는 인간관계와 행복, 비밀의 심리학, 마이클 슬래피언, 정아영 옮김. 비밀의 심리학. 마이클 슬래피언은 콜у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샌포드 번스타인 리더십 미국 심리학계가 수여하는 라이징 스타 상을 받았으며 비밀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비밀, 진실 그리고 기만에 관한 50편 이상의 글을 발표했고 그의 연구 내용은 뉴욕타임스, 애틀랜틱, 뉴요커, 이코노미스트. 아버지에게서 그 친구가 아니며 동생마저 또 다른 기증자의 정제로 태어난 이부 남동생이라는 고백을 들은 뒤부터 마이클 슬래피언은 비밀과 폭로되는 고백에 숨겨진 심리와 역할, 시점에 대해서 천착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10년 이상 이어온 독보적인 연구 끝에 비밀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색다른 사실을 밝히고 우리가 비밀과 더불어 보다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학에 입각한 전력들을 제시한다. 마이클 슬래피언 비밀의 심리학을 통해 마음의 작동 방식, 인간관계, 스스로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내면으로의 여행의 길잡이가 될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비밀을 감추는 데 따르는 비용과 비밀을 털어놓을 때 얼마나 간격이 깊어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파고든다. 트위터 정아영 옮김. 비밀의 심리학. 일상의 숨은 비밀로 들여다보는 인간관계와 레이처를 위해 드러나는 비밀의 실제. 비밀이란 비밀. 다음은 나는 폭설로 동부의 다른 공항들이 배수되는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니 워싱턴마저 마비된 것 같았다. 그날 뉴욕 일대의 공항들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고 콜ум비아 대학교 캠퍼스는 고등학교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책을 쓰면서 학교의 체육 면접은 대개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를 놓고 지칠 때까지 계속되는 연속이다. 그러나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면접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날은 다른 이유로 내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다. 강연 외에도 더 큰 일도 있었다. 실제 온종일 이어진 회의가 끝나자 미래의 동료들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우리는 내가 묵는 호텔바에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우리가 술 한 잔씩 더 주문하고 그 밤이 좋은 사람들과 오랜 즐거운 한때로 기억에 남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면접은 벌써 오래전 예질처럼 느껴졌다. 문득 진동이 울렸었다는 게 떠올라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확인했다. 아버지부터 부재중에 전화가 와 있었다. 뜻밖이었다. 아버지는 한밤중 그냥 낮에도 느닷없이 전화를 거는 분이 아니다. 30분 뒤에 우리는 술을 더 주문하는 대신에 계산을 했고 두 번째 부재중에 전화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즉각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은 게 분명했다. 그게 아니라도 비극이 벌어진 것 같았다. 영건이 뭔지 몰라도 지체할 수 없는 사연이 틀림없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었지. 지금 어디 앉아있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한 이야기를 했다. 실패는 거듭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이유를 알아냈다.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친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익명의 기증으로 더 정제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라고 했다. 이 비밀이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느 날의 막바지에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강이 시연을 흐르고 다시 연다는 어르기라도 한 듯이 어린 날개니 마구 솟구쳤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질문하는 쪽이긴 했다. 아버지는 미처 묻기도 전에 첫 번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나는 아버지의 폭탄 발언이 끝까지 참을 수 있게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차례가 오자 방금 알게 된 사실로 인해 우리 사이가 달라질 일은 없으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지금까지 그러듯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궁금하긴 했다.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을까? 지금 왜 드러놓게 되었을까? 왜 이 시점이었을까? 비밀을 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알고 보니 형과 조부모님, 아버지와 또 어머니, 또 형제자매 등 나와 동생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연구 바로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내가 몸담은 심리학 분야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밀의 심리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음을 뒤에 깨달았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연결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전의 심리학자들은 대화 중에 정보를 숨기는 것만을 비밀의 전부로 상정했고 정교한 신론적 추정을 바탕으로 설계했다. 비밀은 속임수나 비람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 작용, 자의식, 인간관계, 우리가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 인간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밤 심리학은 아직 이 질문하기 전이었고 이후에 나는 수백 번이나 이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 긴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다. 비밀은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적인衝動에 반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 현재 비밀을 감추고 있든 그렇지 않든 왜 인간에게 비밀이 있는지, 비밀로부터 무의식 중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비밀이란 신기문을 열었다. 도원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누구에도 들키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들키고 싶지 않은 자법을 투여했으니까 비밀. 범죄 조직의 머리로 그것만은 안 될 일이었다. 범죄. 이로부터 심리학자들은 비밀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 해롭다고 여겼다. 그러나 결과들을 속 시원히 밝혀내기란 어려웠다. 비밀로 한다는 것,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비밀로. 선호들은 대법을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두 가지 문제점이 떠올랐다. 첫 번째는 감시의 범위와 복잡성이었다. 폭로한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로 수행되려면 감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했다. 선호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단순히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 존재를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프로그램의 존재가 계획적으로 음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이상 모든 움직임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선호들은 NSA에서 상용되는 컴퓨터들은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 및 저장 행적을 낱낱이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디지털 기록을 남기지만 사무실에 방치된 오래된 컴퓨터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쉽게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친다. 그러나 고대 유물 덩어리 같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보일 게 뻔했다. 그래서 선호들은 직원이 별로 없고 어두울 때를 틈타 종료 파일을 복사했다. 설빛 그림자가 비치거나 어딘선가 작은 볼살을 흘려도 식은땀이 흘렸다. 선호들은 금속 탐지기에 탐지 않을 정도로 작은 메모리 카드에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선호들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비밀 프로그램의 자료를 수집해서 몰래 언론에 보내었다. 비밀. 자, 여러분은 너저의 마피아 두목도 아니고 7 기밀 정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된 상황도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토니 소프라노나 에드워드 스노든이 비밀 때문에 고전하는 모습은 친숙할 것이다. 토니는 조직 금이라는 예스럽지 않은 일에 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떠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리고 스노든이 비밀을 버린 사투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국제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그가 담당해야 했던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이었다. 토니와 스노든은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감추는 능력이 뛰어났는데도 비밀이었다는 부담을 느꼈다. 누군가 나의 비밀을 묻는 것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극장 관련한 상황 중 하나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질까. 나는 단 한 번도 친구들에게, 심지어 제일 친한 친구들에게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노골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 두려움으로 점철된 최악의 경우에 대한 상상이 이나 실험에서 그런 상황이 고쳐버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 비밀에 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비하하는 일이 그만큼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사실 이 상황을 통해서 부적되는 것도 비밀을 선 우리 경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체 비밀이란 뭔가? 비밀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다.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비밀이 특정 영역에 모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감추는 행동을 할 테지만 사실 이 행동 자체는 비밀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려는 행동에 의해서 비밀을 정의하는 방법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비밀을 숨길 일이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토니는 오늘 오전에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받아도 정신과 성당을 얻고 있었다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대신에 갖가지 대답을 손쉽게 내놓을 수 있다. 비밀에 등장하는 질문을 하거나 비밀을 실토하지 않기 위해 입을 꽉 닫는 것은 비밀에 관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언덕 오르기. 어느 해의 크리스마스 파티 우리 부부는 가을실 조명을 놔주고 어느 건 분위기를 더하려고 장작이 활활 타는 벽난로 영상을 틀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영상이 정말 많아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몇 시간 동안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까지 생생히 담고 있었다. 몇몇 친구들은 TV 벽난로에서 우리 용기마저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집 TV가 과열됐다거나 그 친구들이 술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었다. 주황색 빛과 노란 빛이 휘감겨 타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실제로 벽난로나 모닥불이 앞에 있을 때 느끼는 물리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연상한다. 내 영상 연구에 따르면 어떤 감각을 상상하면 그 감각을 경험할 때와 동일한 신경 영역이 활성화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벽난로 환각도 일어나고 눈을 이보다 감고 있을 때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 훨씬 쉬운 것이다. 비밀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이 같은 관점에서 출발했다. 벽난로 환각. 사람들은 비밀을 이야기할 때 짐을 지고 있거나 무게에 엉돌리고 있다는 식으로 기분하게 말한다. 사람은 지치면 지칠수록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힘겹고 험악하다고 생각한다. 실험 참가자는 우리를 바로 그런 판단을 보여줬다. 과대평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온 사람들이 흙의 불을 보고 혈기를 느낀 것은 내 지각 시스템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따뜻하다고 쏘쏘인 것이다. 비밀스러운 외도에 사로잡힌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과학을 어렵게 처리하는 게 어렵다고 느낀 것도 내 지각 시스템 때문이다. 내네들에게 부담스럽다고 속삭였다. 다음 소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시점에서 비밀에 관한 연구를 거쳤을지 모른다. 다른 연구팀이 언덕 실험을 반복했는데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비밀과 작은 비밀을 떠올린 뒤에 경사면의 여기를 판단한 두 집단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버리고 연구실로 돌아갔고 이 실험에 대한 어느 검토자의 의견에 불현듯 새롭게 다가왔다. 참가자들에게 비밀을 떠올리라고 할 때 큰 비밀과 작은 비밀이라는 한 단어만 바꾼 두 요청의 차이를 통해 이 실험이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검토자는 큰 비밀이라고 해서 꼭 무거운 비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몇 년 뒤에 나는 이 검토자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는 기존 실험을 다시 진행했고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그 비밀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큰 비밀을 떠올리도록 요구받은 참가자들이 작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요구받은 참가자들에 비해서 좀 더 비밀에 사로잡힌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비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비밀에 사로잡힌 참가자일수록 경사로의 결과를 부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내가 서문에서 밝힌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큰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이 비밀의 존재가 늘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이따금 비밀을 상기시키는 것이 벌어지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졌다. 우리는 언덕 경사 실험을 또 다시 진행했고 참가자들이 자신을 사로잡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유도했다. 우리 추측대로 이들은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은 비밀을 떠올리도록 유도된 참가자들에 비해 시종 언덕이 가버리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들을 점검해보면 그 비밀처럼 보이는 비밀일지라도 그다지 짐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내려서 도저히 떨칠 수 없는 비밀이야말로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다. 비밀을 숨기기 어렵게 고안된 질문은 고사하고 2인칭으로 묻는 질문도 없었다. 우리가 가진 비밀들, 시간을 내어서 다음 경험들을 떠올려보자. 각 항목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는 이 경험을 한 적이 있나? 절도, 습관, 중독, 불법 마약 등등 불법행위, 신체 자해, 거짓말, 연애 불만, 성적 외도,
이타 임신, 성적 관계 없는 상태 행동, 비밀에 붙인 어떤 사정. 자,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가진 38가지 비밀 범죄다. 미국의 거주하는 2,000명의 실시 질문은 간단했다. 현재 계획에 있는 비밀은 뭡니까? 참가자들이 세금이란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험들은 목록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이른바 감정 외도와 성적 외도 자유는 이 같은 비밀을 지닌 사람에게는 적절히 중요하므로 목록에서 두 항목을 구별했다. 마찬가지로 불법 약물 사용은 다른 불법 행위들과 함께 묶을 수 있었으나 참가자들의 약물 사용은 합법 또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인 현안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범죄로 접근하는 면이 낫겠다고 짚어주었다. 대개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로 통하는 절도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수치에서 드러난 것. 5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밀은 거짓말, 연애 욕구, 재정, 섹스. 자, 다음으로 참가자의 절반가량의 비밀스러운 다른 연애관계, 가족의 비밀, 은밀한 야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미 가드 전 미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에 브레이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원색적으로 고백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었다. 많은 여성을 보며 성적인 것을 느꼈고 마음속으로 수차례 저질렀다.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 경험을 비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체 참가자 중에서 특정 비밀을 가진 참가자의 비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비밀로 그 경험을 비추는지도 알아야 한다. 자, 비밀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든가 이렇게 수적으로 표시를 해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참가자의 36%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으며 비밀이라고 답했다. 다른 연애관계에 대한 비밀인 경우에 50%는 감정적인 외도, 또 성적인 외도 21% 관련된 비밀의 경우가 흔했다. 이런 기본적으로 비밀이든 아니든 다른 연애관계를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은 65%가 감정적인 외도나 성적 외도를 경험한 사람은 48%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험자만 놓고 봐도 감정적인 외도 71%와 성적인 외도에 비해서 다른 연애관계에 대한 바람은 비밀에 붙여진 경우가 작다. 77%. 가장 발견되지 않은 비밀 경험은 성적인 취향 12%, 임신 청혼도 10%, 임신 중지율 9%. 이런 비밀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수는 목록에 따른 모든 비밀에 적어놓았다. 임신 중지라는 목록에서 경험자가 가장 적은 항목이다. 임신이나 청혼 계획도 비밀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모든 비밀에는 의도가 있지만 그 의도가 모든 상황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른 비밀에 비해서 쉽게 드러나는 비밀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상태에 관한 이슈가 있다고 또 53% 이 문제에 대한 비밀이지만 어쨌든 공유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앞서 사람들은 38가지 비밀 목록 중에서 평균 13가지 비밀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실제보다 적게 추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거나 비밀 범죄의 가지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같은 범죄에서도 예상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비밀들이 또 어떤 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상대적으로 더 해로운 비밀도 있을까? 여러분의 모든 비밀이 내가 소개한 비밀 목록에 들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은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비밀인가요? 앞에서 제시한 38가지 비밀 범죄를 훑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항목이 몇 개나 있을 것이다. 나 이런 적 있지만 딱히 누구한테 말한 기억은 없는걸. 일반적으로 비밀은 특정 정보를 숨기는 의도가 담긴 것이고 프라이버시는 신상 정보를 내는 대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가지를 빗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치밀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성경험과 마찬가지로 재정과 관련한 사항도 의도적으로 숨긴다기보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이 부족했다고 할수록 프라이버시를 넘어서 비밀로 취급한다.
이는 연인이는 천명의 참가자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다. 나는 참가자들에게 받은 A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 정정보도자 건강한 무관한 사일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무척 좋아해서 주말에 받은 애가 집에 없어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연인 관계에서 각자의 연애 사안은 흔히 회피하는 주제다. 물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정보를 주고받긴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대화 주제를 피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수감사절 식탁에서의 대화는 정치 분야로 그러기 십상이다. 내 견해는 비밀도 아니고 온 가족이 알고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데 얼마든지 많은 이유가 있고 비밀은 그 중에 하나의 이유일 뿐이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것을 결정을 둘러싼 명당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비밀은 공통으로 다음 특성을 지닌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모르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특성으로 인해 비밀은 비밀이 된다. 우리의 비밀들은 6가지. 34가지 일반적인 비밀 목록을 접한 사람들은 13개 외의 평균 비밀수와 현재 자신에게 있는 비밀의 수를 비교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비밀. 연구 결과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형성과 정서적인 안정성이 낮고 대신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비밀하는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사람은 개방성, 외향성, 정서적인 안전성이 높고 우호성과 성실성이 낮았다. 외향적일수록 비밀로 할 만한 상황에 자주 부딪히지만 실제로 비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경정적인 경향과 성실성은 이러한 상황에 덜 부딪히게 만들지만 막상 이 상황을 겪으면 비밀에 부치도록 이끈다. 연구 결과 대체로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낮으나 단순히 비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도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일반적인 비밀 목록의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게 고통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은 이 경험들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다. 혹시 목록이 보여주는 비밀의 범주들이 성인들이 가진 비밀이라는 점을 눈치챘을지 모르겠다. 이 범주들이 있으면 인간의 비밀 대부분이 설명이 된다. 우리가 비밀을 지닌 아이로 살아가는 기간보다 비밀을 지닌 어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밀의 역사는 시작되는 시기는 성년기가 아니다. 비밀의 탄생 39